안녕하세요, 힌키랩입니다. 진공 큐브 안에서 시속 1019km, 음속의 약 83%. 이걸 세계 최초로 찍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황당한 SF 영화 같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걸 17년 동안 조용히 만들어 왔습니다. 머스크보다 4년 먼저 시작했고요. 같은 시기 미국, 유럽, 하이퍼루프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동안 말입니다. 오늘 그 17년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13년 8월, 머스크가 PDF 한 장 띄우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5분이면 간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들썩였잖아요.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20분에 가는 거리예요. 그게 벌써 13년 전입니다. 근데 요즘 하이퍼루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할이 많지 조용해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 망했어요. 미국부터 볼까요? 버진 하이퍼루프 1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게 10년을 굴렸는데 2020년 11월 사람을 태우고 시험한 최고 속도가 시속 172km. 머스크가 약속했던 시속 1200km의 7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21일 셧다운을 발표했어요. 단 한 건도 운영 계약 못 따고 문 닫은 겁니다. DP월드라는 두바이 회사가 인수해서 버진 브랜드 떼어내고 직원 절반 잘랐죠. 유럽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026년 3월 한 달 사이에 두 회사가 동시에 갔거든요. 네덜란드 하트가 파산 신청, 같은 달 말 스페인 젤레로스도 자발적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산은 방산 쪽으로 팔려가는 중이래요. 중동, 인도,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UAE 아부다비 아라인 사업, 인도 문바이 푸네 25분 사업, 사우디 두가 타당성 조사 다 좌초됐어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결과는 다 비슷해요.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13년 전 PDF 한 장이 일으킨 그 환호가 결국 줄도산 명단으로 돌아온 셈이죠. 근데 정작 이 게임을 처음 띄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 던진 사람,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2013년 8월 12일, 머스크가 갑자기 57페이지짜리 PDF 한 장을 인터넷에 던집니다. 제목이 하이퍼루프 알파였고요. 그러면서 같이 한 말이 더 묘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깐다는 그 고속철, 사업비가 90조 원이라는데 내 하이퍼루프는 10분의 1이면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깎아내려 놓고는 정작 본인은 뭘 했냐? 만들지 않았어요. 오픈소스라며 그냥 던져놓고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딘가 묘합니다. 2017년에 나온 머스크 전기 작가 애슐리 반스의 책에는 머스크가 고속철 계획이 재고되길 바랐고 운이 좋으면 취소되길 바랐다고 말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이 1차 출처로 박혀있는 거예요. 물론 반스 본인은 나중에 표현이 약간 정확하지만 불성실했다고 한 발 빼긴 했어요. 그래도 취소되길 바랐다 이 한 줄은 책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13년이 지난 지금 그 캘리포니아 고속철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90조 원이라던 사업비는 160조 원까지 부풀었고 1차 구간 개통도 2030년대로 밀렸어요. 하이퍼루프는 망했지만 공교롭게도 고속철도 같이 지연된 셈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줄도산하는 그 시간 동안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은 분명히 뭔가 하고는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먼저 중국. 작년 2025년 12월 25일 중국 국방과학기술대가 영상을 하나 공개했어요. 1톤이 넘는 차량을 단 2초 만에 시속 700km까지 가속한 다음 안전하게 멈춰 세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선 400m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카메라 화면에는 그냥 먼지바람만 잠깐 일고 차량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른 회사, 카식이라는 곳은 산시성에 2km짜리 저진공 튜브부 시험선을 깔고 2024년에 시속 623km를 찍었습니다.
일본이 2015년에 세운 시험 기록을 추월한 수치예요. 1단계 2km를 60km까지 늘려서 결국 시속 1000km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길게는 시속 2000km까지 본다고 합니다. 페라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착오가 적자입니다. 중국 국가철로집단의 부채가 약 1164조 원, 부채 비율이 174%거든요. 4.5만 킬로미터짜리 거대한 고속철망을 깔았는데 그 중에 흡자 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6개, 거리로는 약 2300km밖에 안 됩니다. 손님이 안 와서 방치된 고속철 역사도 수십 곳이라는 보도가 있고요. 페라리를 새로 한 대 더 만드는 동안 차고에 굴러다니는 차들은 기름값도 못 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사실 굉장히 일찍 출발했습니다. 도쿄 나고야 286km를 시속 500km로 잇는 리니어 추오 신칸센, 시험에선 이미 시속 603km까지 찍었고요. 공사 시작한 게 2014년이에요. 12년이 지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1차 구간 개통 시점이 원래 2027년이었는데 2034년 이후로 밀렸습니다. 시즈오카현 지하수가 마를지도 모른다는 환경 분쟁 때문에 그쪽 구간을 아예 시작도 못한 거예요. 7년이 통째로 미뤄졌어요. 공사 시작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 됐는데 그 아이가 어쩌면 대학 갈 때까지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도 5.5조엔에서 7조엔으로 부풀더니 작년에는 11조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물 하나에 막혀서 7년이 사라진 거죠. 이쯤이면 진짜 궁금해지죠? 그럼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 게임의 출발선은 한국이 가장 먼저 끊었거든요. 머스크가 2013년 PDF를 던지기 무려 4년 전,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이미 초고속 튜브철도 핵심기술연구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HTX, 하이퍼 튜브 익스프레스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요.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카페에 앉아서 PDF 썼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시험선에서 차를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2002년에 0.2기압 환경에서 52분의 1 축소 차량으로 시속 700km를 찍었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충북 오송에 150m짜리 시험선을 깔고 시속 550km급 자기부상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안 섰을 뿐이지 17년 동안 진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9월 아진공 공역시험에서 시속 714km를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 좋아요 한 번만 누르고 가실래요? 17년의 결정적 순간이 바로 다음 한 줄이에요. 2020년 11월 11일 0.001 기압 진공 튜브에서 시속 1019km, 음속의 약 83% 수준이에요. 그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진공 튜브 안에서 시속 1000km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시속 172km에서 멈추고 유럽이 시속 85km에서 시제품 굴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음속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진짜 한국 이야기 나와요. 자랑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2022년 8월 새만금이 시험센터 부지로 선정되고 길이 12km, 폭 12m, 곡선 반경 20km짜리 직선 부지가 잡혔어요. 9,046억 원 사업이 신청됐는데요. 같은 해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대로 탈락합니다. 상용화 일정이 안 보인다, 사고 시 안전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17년 일하던 회사가 어느 날 예산 없으니 다음에 다시 신청해 들은 기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에 1단계 6년짜리 3,300억 원으로 사업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다시 신청해요. 2023년 1월 과기부 예타 대상에 다시 선정됩니다. 그러고 2025년 4월 9일 국토부가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 TF 킥오프를 띄웠어요. 2027년까지 3년간 127억 원, 차량 추진 제어는 현대로템이 맡습니다. 2038년 10억 노선 운행이 정부 로드맵이고요. 2026년 지금 시점, 미국 민간 회사들은 다 무너졌고 유럽도 줄도산했고 일본은 우물 분쟁으로 7년이 밀려 있어요. 마지막까지 국가 단위로 하이퍼튜브를 안 놓고 있는 곳, 사실상 한국과 중국, 카식 둘뿐이에요.
17년 침묵 끝에 양강 구도까지 살아남은 거죠. 근데 댓글에 늘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진짜 가능해? 어디다 세워? 솔직히 이 질문 한 번 정리해야 됩니다. 20분 SF를 가로막는 벽이 5개 있거든요. 첫째, 곡선 반경 20km. 무슨 말이냐면 이 노선은 거의 비행기 활주로처럼 직선만 가능해요. 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거장이 사실상 한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한국 KTX의 그 유명한 오송역 분기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캡슐 한 대당 정원이 28명이에요. KTX 이음이 935명, 2층 신칸센은 1323명을 한 번에 옮기거든요. 시간당 처리 인원으로 따지면 KTX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KTX는 통째로 옮기는 호텔 한 층이면 하이퍼튜브는 작은 비행기 좌석 한 줄인 셈이죠. 셋째, 시속 1200km에서 60초 안에 가속 감속하면 몸에 약 5G가 걸립니다. 자동차 급제동을 1분 내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미 정도가 아니라 일상 출퇴근으로 쓰기엔 좀 빡세죠? 넷째, 진공 큐브. 안과 밖의 압력차가 1000대 1입니다. 풍선 안에 사람 태우고 달리는 셈이에요. 바늘 한 번 닿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도 봉인된 튜브 아니라 비상탈출이 쉽지 않아요. 다섯째, 액체 헬륨. 자기 부상 핵심인 초전도 자석을 영하 268.8도까지 식히려면 액체 헬륨이 필요한데 이게 1리터에 약 5만 원이에요. 액체 질소는 1리터에 500원이거든요. LK99 같은 상온 초전도체가 됐다면 이 비용 구조가 한 번에 풀렸을 텐데 2023년 한국검증위가 초전도성 확인 안 됨 결론을 내면서 사실상 좌초됐어요. 자, 5개의 벽,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한국이 17년째 이걸 안 놓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이 아니에요. 자금 구조입니다. 미국, 유럽 회사들은 벤처 캐피털 돈으로 굴렸어요. 흑자 못 내면 곧장 자금줄이 끊깁니다. 그래서 줄줄이 무너진 거고요. 한국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에요. 정부 예산으로 굴러갑니다. 단기 수익을 안 봐도 돼요. 그래서 2번 예타 떨어지고도 다시 신청하고 17년째 끊기지 않고 굴러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목표는 2038년 시범 노선, 그때까지 끈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038년 한국 하이퍼튜브, 결국 만들어진다에 거실래요? 결국 또 미뤄진다에 거실래요? 진짜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17년의 시간을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